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볼까? 늦었으니까 좀 빨리 합시다. 그 박스 하나가 5만 원짜리 했어요. 4만 5천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겁나 비싸요. 그러니까 분필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맞죠? 자, 우리 지금 3단원 맞죠? 응. 항상성과 몸의 조절하고 있었고요. 자, 좀 순서대로 말을 해보면은 먼저 흥분 전도 전달 배웁니다. 맞죠? 네, 그거는 이제 중간고사 때 끝났고 그 다음으로 근수축 배워야 되는데 근수축은 여기가 좀 이제 아마 기말의 킬러 파트가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보류를 하고 그 다음으로 배웠던 게 신경. 그렇죠. 신경계입니다. 중추신경계, 말추신경계 했고 그 구분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내분비계 해서 호르몬 만드는 기관계다. 맞죠? 그래서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계고 호르몬은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으로 할 게 면역계. 맞나?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라고 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병원체들을 분류하는 것과 그거를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방어해내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야. 맞지?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끝이죠. 그 다음에 유전 들어가야 되는데 유전은 이제 2학기 범위가 됩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유전 공부를 좀 쇠가 빠지게 해야 할 겁니다. 알겠죠? 죽어나가겠죠. 자,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지? 아까 내가 눌렀지? 혹시 모르. 눌렀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좀 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분비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 맞죠? 내분비계라고 하면 이제 호르몬을 만드는 것인데 이 고등학교 2학년 그 생명과학 1에서 이제 배우는 항상성 조절하면 딱 네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티록신 피드백이야. 맞나? 티록신 피드백 기억납니까? 일단 그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 누구죠? 시상하부 이재용입니다. 맞죠? 시상하부의 명령을 다 들어요. 맞나? 그래서 시상하부가 누구한테? 뇌하수체 전엽한테 명령을 내리고 뇌하수체 전엽이 갑상샘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전부 호르몬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 맞죠? 네. 어떻게 외웠지? 시상하부는 뇌하수체 전엽한테 T 중간이 있는 게 TSH. 마지막이 티록신. TSH하고 분비 호르몬이죠. 티록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그렇지. 그거는 외우고 있는데 약자를 못 외우네. 약자 알파벳 순서라고 했잖아요. TRH. 그렇지. R이었다. 맞죠? TRH. 티록신 자극 호르몬 릴리즈. 방출 호르몬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이 갑상샘한테 주는 호르몬이 뭐죠? TSH. 티록신 스티뮬레이트 호르몬. 자극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옵니다. 맞죠? 이때 어디가 고장나냐에 따라서 이 양 조절이 달라진단 말이야. 맞지? 이때 어디가 고장났는지 쉽게 찾는 방법으로는 부호가 다른 사이에 있는 기관이 고장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맞죠? 자, 두 번째로 했던 게 우리 혈당량 조절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식전 그러니까 공복 뭐 한 24시간 정도 한 상태랑 그 다음에 식후 맞나? 식후에서 이제 이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상하부가
이자한테 명령을 내린단 말이죠. 맞지? 이때 명령을 내릴 때 호르몬을 통하는 게 아니라 자신 이속이잖아. 맞지? 자신이 뭐야? 자유신경. 자유신경입니다. 교감과 부교감을 통해서 이자의 명령을 내리면 이자가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혈당량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한단 말이야. 맞죠? 네. 그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내용 두 개가, 나머지 두 개가 뭐냐면 체온 조절과, 맞나? 네. 그 다음에 뭐죠? 삼투압 조절입니다. 맞습니까? 예. 삼투압 조절이라 하면 우리 몸의 농도 조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이 삼투압이란 단어 자체가 좀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냥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몸이 물이 적다. 그럼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물 배출량을 줄여야겠죠. 맞지? 자, 우리 몸에 물이 많다. 빼내야죠. 그 오줌 막 싸는 거야. 맞죠? 이렇게 물을 빼낸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게 삼투압 조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나? 네. 좋습니다. 자, 공간 좀 나누고 체온 조절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체온 조절입니다. 자, 체온을 조절하는 장치는요, 요 두 가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뭐가 있냐면, 열 발생량 조절이 있고, 맞나? 그리고 열 발산량 조절이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이 국어적인 이 단어의 어떤 맥락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겠죠. 맞나? 발생량이라 하면 그러니까 발생과 발산의 차이잖아. 맞지? 발생은 없던 열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맞죠? 그러면 더운데 열을 만들어내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쪄 죽어요. 맞죠? 더우면 열을 만들면 안 되겠죠. 맞나? 추우면은 내 안에서 열을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 돼. 그 발생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발산이라는 거는 바깥으로 버린다라는 뜻이야. 맞지? 그러니까 더운데 안 버리고 꽉 싸매고 있어. 어디가 망가지고. 그렇죠. 뇌가 망가지는 건 뭐 다 망가질 거야. 맞죠? 더우면 열을 바깥으로 많이 발산해야 되고, 맞나? 추운데 발산하고 있어. 그것도 좋죠. 그러면 얼어 죽겠죠. 맞나? 이 기능이 다 고장이 납니다. 그죠? 그렇게 차이를 좀 이해해 주면 좋고, 따라서 이 고온 상태일 때랑, 맞나? 예. 저온 상태일 때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온일 때는 열 발생량을 없애요. 줄여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저온일 때는 늘려야 하고요. 맞나? 발산량은 고온일 때 높여야 되고 저온일 때 낮춰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열 발생량은 어떻게 조절하고 열 발산량은 어떻게 조절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 적어드릴게요. 열 발생량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티록신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티록신의 역할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었어. 맞죠?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하면은 이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열을 많이 발생시키겠죠. 맞나? 그러니까 티록신을 많이 내뿜는다라는 것은 저온 상태일 때 티록신을 많이 뿜어서 열 발생량을 늘리는 거겠죠. 맞나? 좋습니다. 그다음에 열 발산량은 뭘로 조절하냐면 피부 근처 혈관과, 맞나? 그 다음에 그렇지. 털세움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털세움근을 이용해. 수업 중에 전화 와가지고 다시 녹화 시작하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상황을 지정을 해서 조금 이제 접근을 해봅시다. 괜찮습니까? 자, 고온 상태일 때로 갑시다. 자, 다시 고온 상태일 때는
열 발생량을 줄여야 되고 열 발산량을 늘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티록신 분비량이 어떻게 돼야 돼? 줄어야 된다. 맞죠? 티록신 분비량을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맞죠? 자, 이거는 뭐 우리가 티록신 피드백에서 했듯이 그러면 TRH 잘 안 나오고 TSH 잘 안 나와서 티록신도 잘 안 나오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이 열 발산량 조절이 중요한데 요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당연히 시상 하부가 명령을 내립니다. 맞나? 모든 스타트 지점은 시상 하부예요. 시상 하부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털세움근과 여기 피부 맞나? 피부입니다. 맞죠? 여기 이제 털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맞죠? 그렇죠? 여기 털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털세움근이라고 하고 맞나?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피부 근처 혈관이야. 맞지? 요렇게 있다 칩시다. 괜찮나? 자, 고온 상태일 때는 나의 체온을 높이려고 해야 돼? 낮추려고 해야 돼? 낮추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교감, 부교감이 이제 관여를 할 텐데 교감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죠? 업시켜.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만들겠어? 적게 만들겠어? 그러면 고온일 때 에너지 많이 만들면 돼? 안 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고온일 때는 교감신경이 발휘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체온 조절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절대 발휘되지 않아요. 이게 함정이거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고온 상태일 때는 여전히 교감신경이 발휘가 되는데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교감신경의 약화라고 적을게요. 괜찮나?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이 약해진다. 이렇게 봐야 돼. 알겠지? 다시 교감신경의 뭐라고? 약화다. 자, 그럼 교감신경이 약화되면 이 열 발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 털을 세우게 되면요. 그렇지. 공기층이 생겨서 보온 효과가 생겨. 맞죠?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여름날 패딩 입은 효과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털을 눕혀놔야 돼. 맞죠? 그럼 이때 털을 눕히는 방법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쌤이 털 세움근이고 이게 털이야. 이렇게 있을 때 털 세움근이 수축을 이렇게 하면은 털이 서요. 그러면 털 세움근이 이완을 하면 어떻게 돼? 누워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효과가 뭐냐면 털 세움근 이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괜찮나? 그래서 열 발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하부는 교감신경을 약화시켜서 털세움근을 이완시켜. 그러면 털이 누워있기 때문에 공기층이 안 생기고 바깥으로 열이 잘 빠져나가겠죠. 이해됩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약화되면 역시나 요 피부 근처 혈관이 어떻게 되냐면 알겠지만 요 혈액에 물이잖아요. 물은 보온 효과가 뛰어나요. 열을 많이 가지고 있어. 맞죠? 비열이 높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 피부 근처에 지나다니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 이게 피부 근처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니까 바깥으로 열이 잘 빠져나가겠지. 맞나?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에 학교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 애들 막 피부가 어때? 빨개져. 그건 왜 그러냐면 피부 근처 혈관이 어떻게 되기 때문이야?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이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이 되면 바깥으로 열이 잘 뺏기게 되는 것이죠. 맞나? 요렇게 바깥 그렇죠. 거의 뭐 이제 터집니다. 혈관이 맞죠? 이거는 뭐냐면 피부 근처 혈관 확장이야. 맞나?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다시 고온 상태일 때는 열 발생량을 줄여야 되니까 티록신 분비량을 줄이고 맞죠?
열 발산량은 늘려야 되니까 교감신경을 약화시켜서 털세움근 이완시키거나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 자, 그러면 반대로 저온 상태일 때 뭐 어디 알래스카 갔다 합시다. 극단적이죠. 알래스카 한번 가야지. 맞죠? 자, 알래스카에서는 열 발생량을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열 발산량은요? 낮출 필요가 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티록신이 어떻게 돼야 된다? 증가해. 티록신 분비량이 증가시키면 돼. 자, 근데 열 발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나?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리는데 이번에도 그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요. 맞지?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되죠? 아까는 교감신경의 약화였다면 이번엔 뭐죠? 교감신경의 강화가 되겠죠. 맞나? 교감신경의 강화고 여기도 교감신경의 강화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관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체온 조절에서는. 맞지? 이거 함정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털세움근은 어떻게 되죠? 층을 만들어. 그렇죠. 수축을 하죠. 맞나? 수축을 해서 털을 딱 세운단 말이야. 맞지? 이렇게 말이죠. 맞나? 그렇죠. 빳빳하죠. 그러면 여기에 공기층이 이렇게 확보가 돼서 보온 효과가 생긴단 말이야.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열 발산량이 줄어들게 되죠. 털세움근 수축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추운 겨울날 이렇게 밖에 나가면 빨갛게 달아오르나요? 그렇지 않죠. 하얗게 질린단 말이야. 맞죠? 실제 보세요. 그렇죠. 실제 모세혈관입니다. 거의 한 겹에 가까우면 맞죠? 어떻게 된다? 피부 근처 혈관이 그렇죠. 혈관도 수축하게 되는 것이죠. 괜찮나요? 이때 당연히 기억해줘야 될 게 얘를 부교감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맞죠? 교감신경의 약화라고 이제 기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건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요. 우리가 이 체온 조절에서 조금 주의 깊게 다뤄야 될 부분 두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되겠나? 시상하부 온도와 맞나? 시상하부 설정 온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괜찮나?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을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시상하부 온도는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내 머릿속에 있는 시상하부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온도예요. 맞나?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그냥 나의 현재 체온이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아? 현재 체온. 되겠어? 그 다음에 시상하부 설정 온도는 뭐냐면 설정 온도는 어떻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목표 체온이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아? 그러니까 약간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어컨 있지? 에어컨을 틀면은 설정 온도라는 게 있거든. 오늘 좀 덥네. 18도 딱 맞춰놔. 맞죠? 그러면 그 18도라는 건 뭐야? 이 온도까지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목표 온도인 거지. 맞죠? 즉 시상하부 설정 온도가 에어컨 설정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 맞죠? 근데 에어컨을 틀자마자 18도가 되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맞죠? 18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온도를 떨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찬바람을 내뿜는단 말이야. 맞지? 그때 이제 찬바람 내뿜기 전에 실제 이 교실의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5도라고 치자. 맞죠? 그게 현재 온도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기온, 요거는 목표 온도, 목표 기온. 에어컨으로 비교하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맞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목표 온도는 36.5도가 기본입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34도라고 하자. 현재 온도가. 그러면 나는 지금 춥다라고 느낄까 덥다라고 느낄까? 추운 거야. 맞죠? 34도 추워. 그러면은 우리는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맞나? 그리고 반대로 지금 내가 38도야. 맞죠? 그럼 난 지금 더운 거야, 추운 거야? 더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목표 온도로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는 거야.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이 설정 온도를 바꾸는 방법이 있죠. 그렇지. 감기나 독감에 걸리게 되면은 설정 온도가 뭐 40도 이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맞죠?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면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체온이 올라가는 원리가 뭐냐면 시상하부 설정 온도를 이 바이러스들이 올려버리는 거야. 맞죠? 그러면 우리 시상하부는 체온을 40도 이상까지 올려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지들이 올려버리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 그렇지. 그런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걸리면 설정 온도를 올리니까 난 올려야 되는구나 이러고 이거 올려버리는 거지. 괜찮나요? 빨리 이제 질병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상하부 직접 자극과 피부 자극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알겠나? 자, 시상하부 직접 자극과 피부 자극의 차이점이 뭐냐면 요렇게 좀 적어드릴게요. 자, 먼저 피부 자극을 먼저 해봅시다. 괜찮나? 피부 자극을 할 때 많이 예시로 드는 게 뭐냐면 온탕과 냉탕입니다. 왜냐하면 온탕이 들어가면은 따뜻한 물이 제일 먼저 어디에 닿으니까? 피부에 닿으니까. 맞죠? 자, 온탕과 냉탕이야. 맞죠? 갑니다. 온탕에 들어갔다 해봅시다. 괜찮아? 온탕에 들어가면요. 자, 생각을 해볼까? 우리 보통 이제 뭐 모여서 안 가본 사람 없단 말이야. 맞죠? 한번 딱 가서 온탕에 몸을 딱 담궜어. 바로 느껴지는 감각 뭐예요? 뜨겁죠. 체온이 즉각적으로 올라갑니다. 체온이 상승하는 거야. 이해되나? 그러면 우리 체온이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그 체온이 올라갔다라는 신호가 시상하부에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시상하부는 다시 체온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이게 시상하부에 전달돼서 체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맞죠? 이해됩니까? 항상성 조절이니까. 자, 냉탕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반대겠죠. 맞나? 냉탕에 들어갔다 하면 우리 피부가 바로 차가움을 느끼고 체온은 즉각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맞나? 그리고 이 체온이 떨어졌다는 신호가 그제서야 시상하부에 전달이 되고 시상하부는 항상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체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온탕에 들어가면 체온이 즉각적으로 높아서 38도가 됐다라고 치자. 괜찮죠? 그러면 시상하부에 그게 전달되면 얘가 다시 정상 체온으로 떨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맞나? 맞죠? 그 다음에 냉탕에 들어갔더니 체온이 34도로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시상하부는 그걸 느끼고 다시 정상 체온으로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괜찮나?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시상하부 직접 자극이라는 게 있어요. 맞나? 자, 시상하부 직접 자극은 보통 뭘로 많이 하냐면 쥐 갖고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요거는 사람 가지고 실험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쥐의 머리를 깐 다음에 거기 시상하부에다가 다이렉트로 전기 신호를 꽂아 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문제로 출제할 때 사람 가지고 해버리면 이게 논란이 생기죠.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시상하부에다가 다이렉트로 전기 신호를 꽂아 넣기 때문에 고온 자극과 맞나? 저온 자극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시상하부에다가 고온 자극을 다이렉트로 꽂아 넣었어. 맞죠? 그러면 지금 시상하부는 덥다라고 느껴? 춥다라고 느껴? 덥다라고 느껴. 그럼 체온을 어떻게 하려고 해? 낮추려고 해요.
맞아? 시상하부에다가 전기 신호로 다이렉트로 넌 지금 추워! 저온 자극을 딱 찔러 넣었어. 그러면 시상하부는 춥다라고 느끼죠. 그러면 체온을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해? 올리려고 하는 거야. 맞나? 즉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거예요. 시상하부 직접 자극은 고온 자극이 다이렉트로 들어가니까 체온이 낮아지는 거야. 맞지? 근데 피부 자극은 온탕에 다이렉트로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체온은 다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차이가 생기죠. 맞나? 이해되죠? 결국은 온탕 들어가면 나중에 체온이 떨어지는 건 맞아.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게 그래프 문제로 이렇게 잘 출제됩니다. 체온이야. 여기 극대점이죠. 맞나? 응. 자, 쌤 적어줄게요. 여기 피부 자극이야. 맞죠? 여기는 시상하부 직접 자극이라고 합시다. 괜찮아? 그러면 자, 여기는 저온 자극이야, 고온 자극이야? 저온 자극. 어허. 고온 자극. 그렇지. 온탕에 들어가야 체온이 높아진다니까. 맞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헷갈려. 진짜 헷갈려요. 체온이 올라가네? 피부에다가 다이렉트로 고온을 때려 넣어야지. 맞나? 여기는. 그렇지. 근데 냉탕에 들어가야 체온이 바로 떨어질 거 아니야. 피부 자극은 이렇다고요. 이해되나? 그래프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뭐라고? 그래프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 그렇지. 합쳐져 있는 거죠. 이게 구분을 쌤이 그래서 이게 점선을 그어 놓은 거지. 맞나? 자, 얘는요. 여기가 뭐야? 여기가 저. 그렇지. 시상하부에다가 저온 자극을 때려 넣으면 시상하부는 춥다라고 느끼니까 체온을 바로 높이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맞죠? 이게 저온 자극이고 여기는 고온 자극이야. 이게 같은 그래프인데도 어디에 자극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고온인지 저온인지가 구분이 되죠. 맞나?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야. 준호 이거 이해되겠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체온 조절 파트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을 다 설명을 해 드렸고요. 요거를 좀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 마지막 거 뭐죠? 그렇지. 삼투압 조절이다. 맞나? 삼투압 조절은 뭐냐?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야. 맞죠? 체액의 농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암기법은 이랬었죠. 황제의 부인이 뭐야? 황비죠. 황비 말고 아이가 명성 황후네요. 황후 맞나? 네. 황후예요. 맞아? 황후 맞아? 네. 항이뇨 호르몬은 누가 분비한다?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이 분비한다. 맞죠? 옥시토신도 그냥 같이 외우면 좋아요. 그치? 뇌하수체 후엽. 괜찮아? 네. 항후잖아. 항후. 맞지? 네.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이 분비한다. 근데 이제 뇌하수체 후엽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누구야? 시상하부. 그렇지. 뭐 너무나 당연한 최고봉이야. 맞죠? 시상하부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삼투압이 직관적으로 안 다가올 때는 쌤이 그냥 삼투압이라는 단어를 뭐로 치환해도 된다 했어? 농도야, 농도. 맞죠? 그러면 경우를 둘로 나눕시다. 삼투압이 낮을 때. 여기서 보통 우리가 어떤 삼투압이라고 하냐면 혈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알겠나? 왜냐면 우리 몸에 이제 많은 양의 물이 피에 있고 피에서 구성하는 어떤 액체 성분을 전부 혈청 또는 혈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맞나?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혈장의 농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시상하부가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지? 후엽. 그렇지. 뇌하수체 후엽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맞습니까?
뇌하 수체 후엽한테 명령을 내리고 뇌하수 후엽은 이제 호르몬을 분비를 하거든요. 맞지? 자,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이 뭐냐면 수분을 재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분이냐면 오줌으로 빠져나갈 물을 내 몸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이 수분 재흡수면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가 낮아. 체액의 농도가 낮아요. 농도가 낮아. 그런데 수분을 재흡수를 해. 그러면 체액의 농도가 어떻게 되죠? 더 맞아. 더 낮아지죠. 물이 많아지니까. 맞죠?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혈장 뇌하수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맞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항이뇨 호르몬을 약자로 ADH라고 하거든요. 맞나? ADH 분비 억제를 시킵니다. 이해되겠어? 예. ADH 분비를 억제시키면 요 결과값이 꽤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첫 번째 결과값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당연히 혈장 삼투압이 낮다라는 이제 ADH 분비를 억제하면은 수분 지흡수를 안 하죠. 그러면 오줌으로 나가는 양이 많아지겠지, 맞아? 그러면 다시 내 혈장 삼투압은 다시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회복이 되는 거죠, 맞나? 혈장 삼투압 회복. 그러니까 다시 증가라고 할게요. 괜찮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재흡수 안 하잖아. 맞죠? 그럼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묽어지죠. 물을 재흡수 안 하니까 오줌에 물이 그대로 있잖아. 맞지? 그러면 오줌 삼투압은 다시 그렇지. 삼투압은 감소합니다. 이게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 맞지? 이거 전부 다 암기 안 돼요. 쌤도 암기해서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그때그때 그냥 원인이 이럴 때 결과가 어떤지를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거야. 알았지? 자, 오줌의 양은 어떻게 돼? 늘어나죠. 그렇지. 오줌의 양은 증가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 해볼까? 혈압은 어떻게 돼요? 혈압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물의 양이 많아지면 압력이 세지는 거거든요. 맞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일정한 고무 호스가 있어. 근데 여기에 물을 많이 틀면은 여기 고무 호스에 물이 빵빵하게 찰 테니까 압력이 세지죠. 근데 물을 약하게 틀면은 압력이 약해진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많으면 혈압이 높은 거, 적으면 혈압이 낮은 거야. 근데 수분 제흡수를 안 하잖아요. 그럼 물의 양이 적은 거지. 그러면 혈압이 낮아지는 거야. 맞나? 낮아진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맞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왔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물 마신 직후 맞아요? 맞죠? 그 다음 뭐 싱거운 음식을 먹었을 때 뭐 이런 게 되겠죠. 맞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맞죠? 자, 그런데 반대로 혈장 삼투압이 누구야? 높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나 시상하부가 혈장 삼투압이 높은 걸 인지를 하겠지. 맞나? 그러면 시상하부가 야, 일 좀 해라 이러면서 누구한테 명령을 또 내려? 그렇지. 뇌하수체 후엽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뇌하수체 후엽한테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이제 뇌하수체 후엽이 그렇습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습니까? 하면서 명령을 딱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죠? 혈장 삼투압이 높으니까 내 피의 농도가 진하다는 뜻이잖아. 맞죠? 그럼 이걸 다시 낮추기 위해서 물을 재흡수를 해야 하네? 해야죠. 그러면은 ADH 분비를 어떻게 한다? ADH 분비를 촉진시키겠죠. 맞나?
그럼 ADH 분비가 촉진되면 이 결과값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혈장 삼투압이 다시 어떻게 돼? 그렇지, 혈장 삼투압 감소야. 괜찮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줌으로 나갈 물을 재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오줌의 농도, 즉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돼요? 짙어져요. 오줌 삼투압은 증가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줌이 진해지는 거야. 맞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그래 오줌의 양은요? 감소합니다. 맞습니까? 오줌으로 빠져나갈 거를 다 재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이야.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혈압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물을 재흡수하니까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이 늘어난단 말이야. 맞죠? 혈압은 증가합니다. 괜찮아? 그래서 이 혈장 삼투압이 높은 환경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을 꽤 오랫동안 안 마신 거죠. 맞나? 또는 짠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렇겠지. 맞나? 그러니까 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용매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용질을 어떻게 하면 돼? 늘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야. 맞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한테 짠 음식 많이 먹으라 해, 안 해? 안 하죠. 고혈압이야. 짠 음식 많이 먹어. 그럼 시상하부가 이 새끼 또 짠 음식 많이 먹었네. 명령 내려. 얘가 ADH 분비 촉진시켜. 오줌으로 나갈 물을 전부 재흡수를 해. 그러면 혈압이 더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혈관 터져요. 맞지? 죽습니다. 혈압 높을 때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 삼투압 조절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 게 수학적으로 X축이 정의역이야, Y축이 정의역이야? 보통 X축이죠. X축이 정의역이죠. 맞나? 뭐 역함수 이런 얘기하면 이제 곤란하고요. 생물 시간에. 맞지? 자, 이 쌤이 요 그래프 두 개를 좀 구분시켜 드릴게요. 이게 똑같아 보이는데 달라요. 얘는 이 가로축이 뭐냐면 혈장 삼투압이고 세로축이 뭐냐면 ADH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입니다. 괜찮나? 자, 얘는 가로축이 ADH의 농도이고 맞아? 세로축이 혈장 삼투압이라고 하겠습니다. 괜찮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정의역이 X고 보통 치역이 Y야. 맞죠? 이 정의역 치역은 수학적인 용어고 이걸 국어적인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정의역이 원인이죠.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결과값이 뭐죠? 치역인 거잖아. 맞지? 치역이 결과야.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해해. 그러니까 이게 원인, 결과야. 어떻게 되죠? 늘어나면 응. 늘어나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ADH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맞나? 이거 이해되나? 얘는 비례 관계야. 맞죠? 자, 그런데 얘를 이제 한번 해석해 보자. ADH 농도가 점점 높아지면 혈장 삼투압 어떻게 되죠? 낮아져요. ADH 농도가 점점 증가하면 혈장 삼투압은 감소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를 풀 때 X축에 뭐가 적혀 있고 Y축에 뭐가 적혀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을 해내셔야 된다는 뜻이야. 맞죠? 그래야만 이 그래프가 이해가 될 거기 때문이죠. 맞나? 요거 따라왔어? 요 그래프까지 이제 준우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좋습니다. 요 정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뭐 높아시면 하나 더 적어드리는데 다섯 번째, 혈액의 양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말이야, 혈압이랑. 늘어나죠. 여긴 감소야, 맞지? 그리고 여기가 혈액량이 늘어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요렇게 그 삼투압 조절은 이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후엽이 이제 관여를 하고 나오는 호르몬은 ADH,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이 관여를 하고 ADH 분비가 억제되거나 촉진될 때 그 결과값에 대해서 이거는 전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 그 그래프 모양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준호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됐나?
자, 요 정도 한번 이해해 주시고 요렇게 하면 이제 호르몬 파트는 끝이거든요. 근데 쌤이 알기로 사실 이제 그 수능에서는 이렇게 딱 4개만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2 내신은 다른 거 나올 수도 있어. 혹시 학교에서 다른 거 배우면 쌤한테 말을 해줘야 돼요. 알겠지? 대놓고 프린트로 2개 하나 준다 했어요. 아, 그래? 그거 들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 호르몬도 들어갈 수 있어. 남자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 여자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 이런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나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호르몬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신일고메 하면 나올 겁니다. 그냥 나온다 보세요. 알았지? 너의 몸에 있는 모든 호르몬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나 의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호르몬이 몇 개가 있나요? 뭐 셀 수 없이 많겠죠? 겁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배우지 못하니까. 알겠지? 좋습니다. 이거 열심히 암기해 보시고요.